교재 140쪽에 오늘 아마 미분이 마지막 시간 같은데 지금 남아있는 게 방정식의 실근 미분 활용해서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속도가 속도의 미분 두 가지가 남았어요. 그래서 그 놈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저 맨 위에 선생님 뭐라고 썼어? 실근 네모 뭐라고 썼죠? 실근은 네모다. 그래, 교점이다. 실근은 교점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함수, 두 개 이상의 함수의 교점은 그 각각의 연립식의 근이다. 그쵸? 두 식이 나타내는 교점이 x좌표를 실근이라 한다. 교점이 실근 똑같은 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뭘 하고자 하는 거냐면 방정식을 푸는 것은 이미 우리가 다 했어요. 방정식을 푸는 걸 했는데 그 그래프의 교점을 구하기 위해 미분을 사용을 하죠. 그래서 미분법을 이용해서 그 그래프가 x축이랑 어떻게 만나는지 그것을 우리가 교점의 개수, 그 방정식의 근을 이야기하겠다. 그 서로들 함수를 연립을 하게 되면 하나의 방정식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방정식의 근을 해석하기 위해 우리가 서로들 함수를 분리해서 그 함수들의 교점으로 해석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이 문제의 핵심이야. 그래서 완벽하게 나와 있는 식은 우리가 미분을 통해 계산할 수가 있겠고, 미지수가 들어있는 값은 그 미지수의 값에 따라서 또는 그 범위에 따라서 몇 개의 근을 어떻게 갖는지에 관한 그 해석을 생각해보자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0쪽에 보시면 fx equal gx의 근이라고 했어요. 왜 이렇게 먼저 나왔어? 일단은 방정식으로 본 거야. 그렇다면 얘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y는 fx 그리고 y는 gx 얘네들의 교점으로 생각을 하자라는 거예요. 알았죠? 근데 실제로 좌변과 우변의 식이 결정되어 있으면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해도 되고 이 각각의 식을 다르게 해석을 해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참수에서 x제곱 마이너스 3x는 0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얘는 y는 x제곱 마이너스 3x라는 이참수하고 y 이퀄 0 한마디로 x축을 나타내는 거죠. 그치? 얘네들의 교점으로 해석해도 되고, 또는 y는 x제곱과 y는 직선 3xy 교점으로 해석해도 되고, 또는 y는 x제곱 마이너스 x하고 y는 2x라는 직선 y 교점으로 무궁무진하죠. 이 얘네들의 각각의 식을 연립을 하게 되면 하나의 같은 방정식의 형태가 될 거 아니야? 그럼 어떤 식으로 하느냐? 우리가 편리한 식을 사용해서 계산하시면 되겠고, 근을 구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점은 아니에요. 거기 미지수가 들어있으니까 그 미지수의 범위에 따른 해석을 하고자 한다. 그런 얘기가 되겠지. 그지? 그래서 교점은 실근이다. 아주 중요한 말이니까. 저기 썼지만 지금 카메라 안 나와서 교점은 실근 아주 제일 중요한 말이다. 하겠습니다. 자, 46번 보시면요. 그래프를 해석합니다. 첫 번째 문제 x세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11은 0 이라고 돼 있어요. 결국은 그래프를 그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x축과 어디서 만난지를 알 수가 있으니까 이 주어진 함수를 fx라 하고 얘를 미분하면 3x제곱 마이너스 12가 돼요. 그죠? 그럼 요놈 이퀄 제로를 계산하면 x값이 마이너스 2하고 플러스 2에서 만나겠지. 이게 뭔데? 도함수의 근이니까 극값을 갖는 x값이야. 일단 이제는 우리가 딱 본 순간 미분했을 때 모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게 보이죠. 1차 인수만 가지니까 무조건 다 극값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 다 함수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2하고 플러스 2에 대해서 이 극값을 줬는데 마이너스 1을 한번 대입합니다. 이 값이 얼마인지 알기 위해. 그래서 f 마이너스 1을 구해요. 마이너스 1을 구했더니 딱 모르겠지만 일단 양수인 게 확실하네. 그렇지? 얘가 양수고 f2는 얼마일까요? f2 8 마이너스 24. 그러니까 0보다 작은 게 확실하지. 그죠? 그럼 x축이 어디 있어? 요놈과의 높이가 있으면 그 사이에, 그러니까 x축이 이 정도 있다면 얘는 그 사이를 이런 식으로 뚫고 지나가는 의미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극대값과 극세값이야. 극대극소로 m이라고 한다면 극대가 x축보다 위에, 부호가 양수고 극소가 음수라고 한다면, 그죠? 그러면 그 각각 사이사이에서 근을 가질 수밖에 없는 형태가 나타나겠지? 그래서 극대와 극소의 부호가 다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 x축을 중심으로. 그럼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는다라는 해석도 가능하겠죠? 그것을 알려주는 표현이다. 두 번째 문제.
2x 4제곱 마이너스 3x는 x 4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2라고 했어요. 모두 좌변을 이항하죠. 서로들 함수로 보지 마시고, 그럼 x 4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는 0. 그게 방정식이 만료가 됐어요. fx를 넣고 미분합시다. 4x 세제곱 마이너스 4. 그럼 4배에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실근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치? 생각해봐. 얘는 4차함수예요. 요만큼을 4차함수로 보는 거야. 거기에 도함수를 구했더니 극값이 뭐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죠. 그치? 극값이 하나니까 얘는 극소값 하나만을 갖는 거네. 최고차항 양수니까 W 형태가 일반적인 그래프인데 극소값 하나를 가지니까 대략 이런 형태를 갖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자리가 얼마다? 얘가 1이다. 선생님 얘는 뭡니까? 우리 관심사는 지금 이게 아닌 거죠. 얘가 x가 1일 때 극소이며 주어진 함수는 전체가 최소가 되는 그런 점이 되겠죠. 얘 위치가 어디냐 이거야. f1을 조사합니다. 1을 대입해 보세요. 마이너스 1. 0보다 작죠. 그러니까 x축보다 아래에 있는 위치가 되니까 몇 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교점이 두 개입니다. 넘겨보세요. 선생님 얘는 어떻게 알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지금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요거를 한 번 더 미분을 하면 근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긴 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인 점에서의 의미가 있어. 근데 지금 일단 극값에만 관심을 두도록 할게요. 47번입니다.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 우변은 2x제곱 더하기 9x라고 되어 있어요. 얘가 한 개의 양의 실근과 두 개의 음의 실근을 갖도록 하는 a 값의 범위. 그러니까 양수 하나하고 음수 두 개, 이런 형태의 근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이거 전부 다 좌변 이항할게요.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a는 0. 이렇게 돼 있어요. 이만큼의 새로 얻어진 함수, 이걸 우리가 fx라고 하겠다라는 거야. 얘를 fx라 놓게. 실제로 우리가 이 문제의 이 단원의 제목은 방정식의 미분이라는 단원이에요. 방정식의 미분. 방정식이라는 거니까 근을 구해야 되죠. 미분을 통해서 구하겠다는 얘기야. 미분을 한다는 뜻은 함수로 보겠다는 얘기죠. 함수의 그래프를 해석해서 교점을 해석하겠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 교점, 한마디로 실근인데 이 실근을 가지고 우리 어떤 얘기를 하냐? 크게 딱 두 가지입니다. 몇 개냐? 이거예요. 개수를 파악하란 말이에요. 두 번째, 몇 개냐라고 하기보다는 그것도 있는데 부호에 따른 분리야. 얘는 그냥 전체 개수가 몇 개인지, 얘는 부호라고 했으니까 양수의 근과 음수의 근이 몇 개씩인지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지금 나와 있는 이 문제를 해석을 할 때 미지수가 들어있잖아요. 일단 미분을 합니다. 미분해서 해석할 건데 이 미지수를 어떻게 처리하고 문제를 접근할 것이냐, 이 두 가지야. 이 교재는 조금 독특하게, 원래 그렇지 않은데 A를 분리를 하고 있어요. 자, 하기 나름인 건데 뭐냐면 이거지. 얘를 분리를 할게. 지금 문제에서는 A를 그대로 플러스 A로 놔두고 얘를 이항해서 마이너스 X 세제곱으로 시작을 했어요. 상관없어요. 지금 해법은 뭐냐면 얘를 이쪽으로 넘겨볼게. 이렇게 1로. 그럼 y 콜 x 세제곱 삐리리, 이 3참수하고 y는 마이너스 a 하고의 교점을 한번 해석해 볼게요. 이 부호는 조금 이따 얘기를 하고요. 그럼 이거 그래프 그릴 수 있다 없다? 무조건 있어요. 얘 미분해 볼게. 미분하면 3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니까 마이너스 1과 3에서 극값을 가져요. 그럼 서로 다른 그러니까 극값이 두 개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극대극소를 가지면서 그려지겠지. 그치? 그럼 이 높이하고 이 높이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상황에서 마이너스 a가 뭔지 모르잖아. 이건 상수함수잖아요. 마이너스 a라는 것이 이 주어진 극대값보다 위에 있다고 한다면 근이 하나니까 실근이 하나야. 얘가 밑에 있으면 역시 실근이 하나고, 요 사이에 있을 때는 서로 다른 세 실근이고, 이렇게 개수는 해석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 마이너스 a가 여기 있든 얘를 여기다 놓고 풀면 가능한데, 문제는 지금 y축의 위치가 어디야? 대략 극대값보다 살짝 오른쪽에 있죠. 그치? 맞지? 그러면 지금부터 한 얘기를 두 가지를 잘 들어봐. 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 상태에서 y 콜 마이너스 a를 딱 가지고 갑니다. 그럼 이 살짝 위치를 잠깐 볼까? 여기다 0을 대입하니까 이게 원점이네, 정확하게. 그쵸? 이만큼의 함수가 원점이야. 원점이 여기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마이너스 a가 어디를 지나야 되면 요렇게 지나게 되면 음수가 두 개고 양수가 하나야. 그죠? 요렇게 지나게 된다면 뭐가 되는 거야? 양수가 하나고 음수가 하나고 양의 근이 두 개가 되겠죠. 이렇게 해석은 가능해. 그걸 원하긴 해요. 근데 선생님 이야기는 뭐냐? 교점으로 해석을 할 때는 지금처럼 상수를 갖다가 분리를 하면 훨씬 쉽게 돼요. 상수를 분리하는 것이. 근데 부호에 따른 분리를 할 때는 이걸 따로따로 하지 말고 아예 얘를 포함을 시켜. 포함을 시킨 상태에서 어떤 형태로 얘기를 하냐면 옆에다 따라볼게. 얘가 이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도 어쨌든 마이너스 1과 플러스 3에서 극값을 갖는 거지. 그치? 그러면 얘가 예를 들어서 이 원점보다 위에서 그래프를 이렇게 지난 함수라고 한다면 어차피 극소는 음수고 극대는 양수가 결정이 됐으니까. 그죠? 그 사이에서 양의 실근을 두 실근을 갖도록 문제에서 결정이 되겠네. 그쵸? 근데 0일 때 함수값이 음수가 되도록 한다면 여기서 어떻게 돼? 양수의 근이 하나, 음수의 근이 두 개 이렇게 되겠죠. 미세한 차이가 있긴 했어요. 뭐냐? 상수를 그래프를 그려놓고 좌표 표면에 그린 상태에서 y=-a라는 상수를 움직여서 부호에 따른 근의 개수를 결정할 거냐, 아니면 얘를 그대로 같이 하나의 함수로 보고 마이너스 1과 플러스 3의 극점의 위치가 결정된 상태에서 극값이 아직 결정 안 됐으니까 얘의 위치를 우리가 결정해주고 y 절편의 위치에 따라서 부호에 따른 근의 개수를 결정할 거냐, 그런 차이가 있을 뿐인 거야. 알았지? 그래서 그럼 다시 돌아와서 이제 요 마이너스 a는 놔두시고, 지금은 어쨌든 개수가 아니라 부호에 따른 근의 개수인 문제인 거니까 a를 그냥 여기다 그대로 놓고 생각을 할게요. 이렇게 그냥 a로 놓고. 자, 그럼 다시 와서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y축이 있고요. 3일 때가 극소값이야. 그럼 극대극소는 아직 a 값이 뭔지 모르니까 결정을 못하지만, 얘가 지금 양수의 근을 하나를 갖고 음의 근 두 개를 가지라 했으니 왼쪽에서 하나, 오른쪽에서 두 개의 값을 가져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두 점에서 만나야 되고 여기서 한 점에서 만나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우리가 원하는 대략적인 그래프의 개형은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이런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지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반드시 여기 나와 있는 극값이 양수가 되고 극값이 음수가 되는 게 기본이죠. 그런데 오히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특수성이 있으니까 절편을 위로 올려주세요. 그럼 절편보다 마이너스 1때 극값이 더 위에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까지를 fx로 본 다음에 f0, 0일 때 함수값이 0보다 크도록 만들어준다면 자연스럽게 음의 근을 무조건 가질 수밖에 없겠고. 그죠? 그리고 극값의 의미 상관없고, 그 다음에 이 오른쪽에서는 어쨌든 나머지 근은 만난다고 한다면 0보다 큰 쪽에서 만날 수밖에 없으니 그때 극소값의 위치를 아래로 내려준다면 자연스럽게 양수 범위 내에서 두 개의 근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되잖아. 그지? 그래서 F3이 음수가 되도록 최소화시켜서 기본적인 두 개의 조건의 공통 범위만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잠깐 첫 번째 문제를 풀면서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극값의 위치에 따라서 근의 형태가 되니까 오른쪽 페이지 보세요. 143쪽 맨 위에 박스를 보시면 뭐가 나와 있어? 극대와 극소의 부호가 어떠냐에 따라서 근의 개수가 다르다는 얘기지. 간단히 살펴보자면 여기 x축이 이렇게 있어요. 극대 극소가 이렇게 곱이라고 합시다. 얘가 0보다 크다는 얘기는 부호가 똑같다는 얘기지. 그럼 어떻게 똑같아? 위에서 이렇게 똑같을 수도 있고 아래에서 이렇게 똑같을 수 있어. 물론 뭐 지금 최고차이 양수란 전제하에 진행을 하고 있어요. 3차함수가. 그럼 극대극소가 부호가 서로 똑같으면 어떤 근을 갖는 거야? 무조건 단 하나의 실근을 갖고 있죠. 왜? 어차피 3차함수가 최고차이 양수면 x가 플러스 무한대로 발산하게 되면 무한대로 발산하고,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는 게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언젠가는 실근의 존재 범위에서 무조건 하나의 근을 갖기는 해요. 그죠? 근데 이제 극대극소에 따라 몇 개냐 이런 거니까 극대극소의 부호가 같으면 단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그럼 얘가 0이 되면 어떻게 될까? 둘 다 0일 수는 없고 둘 중에 하나가 0인 거니까 극대에서 걸치거나 극소에서 걸치거나 x축에 걸쳐 있는 형태죠. 그때는 단 두 개의 해. 마지막 극대극소의 부호가 다르면 얘처럼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자, 넘겨서 거기 체크 문제는 방금 전에 첫 번째 문제 요거 그래프를 그려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해석하시면 되니까 반드시 연습을 해 주시고요. 그 옆에 48번 문제, n값의 범위를 구하는 문제. 이미 여기 있던 46-1번과 똑같은 거니까 그래도 한번 나왔으니까 살펴볼게요.
x 세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n은 0. 얘가 서로 다른 세실근 갖도록 하는 n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일단 상수항이 있던 없던 함수를 f로 볼게요. 그럼 미분하면 3x제곱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에서 끝값을 갖는 게 맞겠지. 그치?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여기에 y축 놓고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일 때 함수값을 구하는데요. 마이너스 1일 때 여기다 마이너스 1 뒤에 범위 2고요. 1 뒤에 마이너스 2예요. 자, 요 하나의 함수를 봐봐. n을 제외하고 기함수죠. 원점 대칭이에요. 그래서 그래프가 원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그리고 여기가 자리가 2고 극소값은 마이너스 2인 그래프야. 이때 여기다가 얘를 이항을 하게 되면 y 콜 n이라는 상수함수가 등장을 하잖아. 그치? 그래서 n 값이 마이너스 2하고 플러스 2 사이에 있게 된다면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는 것이고, n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2일 때 두 개의 근, 그 다음에 n이 마이너스 1보다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2보다 큰 범위에 있을 때 단 하나의 실을 갖는다. 아까 했던 거랑 똑같죠? 상수함수의 교점이야. 그런데 지금 얘는 어떤 해석을 원하느냐? 그냥 그대로 하나의 함수를 보시고 극대값이 얼마야? f-1이에요. 그쵸? 극소값은 f1이거든요. 그대로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니까 여기는 2-n, 여기는 마이너스 2-n 이렇게 돼 있어. 그렇지? 그래서 요놈과 요놈의 곱을 구하는 거죠. 2-n과 이거 마이너스 묶어버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이것이 0보다 크게 된다면 부호가 서로 똑같죠. 극대극소의 부호가 같은 거니까 붕 떠 있는 상태에서 또는 아래에서 극대극소를 가진 상태에서 증가하는 거니까 이 범위에서 단 하나의 실근을 가져. 그럼 이 부등식을 풀면 얼마가 나오겠어요? 이게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극대극소의 부호가 0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세의 실근. 얘가 0이 될 때 두 개의 근을 갖는다. 그런 해석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방정식의 미분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알겠죠? 자, 그 다음 바로 이어서 이제 부등식의 미분에 관한 얘기 말씀드릴게요. 부등식의 미분 역시 마찬가지로 미분을 통해서 그래프의 범위를 구하는 거야. 부등식이니까 x가 조건 부등식이거든요. 조건 부등식.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살펴보면 크게 딱 두 가지로 볼게요. 모든 x에 대해서 주어진 부등식이 0보다 크다. 항상 0보다 크도록 해둘래요. 또는 서로 다른 함수가 있어서 항상 모든 x에 대해서 gx보다 fx가 더 항상 크대요. 그 뜻은 두 함수의 그래프가 gx보다 fx가 훨씬 무조건 항상 위에 존재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지. 그치? 차수에 관계없이 만들 수 있어요. 관계 없다는 거는 그렇고 적당히 만들 수 있는 함수로만 언급이 될 것 같아. 그치? 그런데 이걸 따로 하지 마시고 한쪽으로 딱 이항을 하게 되면 어떤 함수가 되니? 얘는 fx-gx가 0보다 크다라고 되겠죠? 이렇게 해서 얻어진 하나의 함수를 hx라 보고 모든 x에 대해서 요 새로 생긴 함수가 0보다 크다로 해석을 해주면 되겠다는 얘기야. 그런데 x축이 이렇게 존재해요. 모든 x에 대해서 0보다 크대. 0이 x축이잖아. 항상 모든 x에 대해서 얘가 0보다 크려면 x축보다 무조건 위에서 그래프가 그려져야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럼 주어진 함수 자체가 상수함수가 아닌 이상해야 우리가 최소 상수함수도 그렇긴 하지만 항상 발산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얘가 홀수 차수인 경우는 x축을 무조건 뚫고 지나갑니다. 어떤 위치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분명히 짝수차, 2차나 4차일 것이고 항상 0보다 크려면 붕 떠있는 그래프, 한마디로 해가 없는 형태야. 그래서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최소값이 0보다 크다라고 말해주는 거야. 아무리 작아봤자 얘가 지닐 수 있는 치역 중에서 가장 작은 놈이 x축보다 위에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돼? 항상 무조건 위에 있는 거지. 그렇게 해석을 하고자 하는 거야. 그래서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는 부등식, 일종의 절대 부등식이기도 하지만 그 미지수를 포함하는 조건 부등식의 형태가 된다. 두 번째, 이번에는 특정한 범위야. 어쩔 수 없으니까 x축보다 아래 또는 위를 다 지닐 수밖에 없는데 적어도 이쪽 범위에서만큼은 무조건 크다라는 말을 해달라는 얘기죠. 그래서 x가 특정한 a가 존재해서 a보다 큰 쪽에 대해서야. 그럼 여기 x축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a가 있어요. a라는 값을 기준으로 a보다 왼쪽에서는 상관이 없다. a보다 큰 범위 내에서 얘가 항상 0보다 크도록 말해달라라는 거야. 그러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뭐냐? 첫 번째, 일단 fa가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얘가 지금 연속인 경우거든요. 다항함수니까. 근데 얘가 x축보다 밑에서 시작을 한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얘가 붕 떠서 이거보다 조금 큰 값에서 바로 올라가나?
조금 큰 값의 개념이 아니죠. 흩어진 정도가 아니라 이어진 연속형이기 때문에 일단 무조건 얘가 이 주어진 값보다 큰 범위라고 했으니까 이 큰 범위니까 여기서 지나는 것까지는 허용을 하겠다. 그래서 이 점을 지나거나 그보다 위에서 일단 시작을 해줘야지만 0보다 크도록 만들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이 되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이 경계값에서의 함수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렇다면 두 번째는 뭐냐? 이제 여기서 시작을 했으니 그 다음부터는 이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다라는 말을 써줘야 되는데 그 조건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둘 중에 어느 하나만 만족해도 돼. 어떤 거냐? 주어진 범위 내에서 도함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자, 도함수가 뭘 나타내는 거라고 했어? 주어진 함수는 그래프를 알아야 돼, 우리가. 그러나 도함수는 두 개만 알면 된다 그랬네. 뭐를 알아야 돼? 부호. 알겠지? 부호만 알면 돼. 그러니까 도함수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뭔데? 증감수라는 얘기잖아요. 증감수. 그치? 얘가 그 전에 그 값을 어떻게 같은 관계없이 여기서 시작을 했으니 그 다음부터는 무조건 증가해요 라고 한다면 이 주어진 범위에서 항상 위에 있을 거란 말이야. 그죠? 그런데 여기까지 시작을 했는데 가다가 얘가 감소하는 구간이 생겼어. 알았지? 그렇다면 한다면 이 주어진 값이 이 범위 내에서 극소값이 또는 최소값이 극소일 수도 있고 최소일 수도 있어. 이게 0보다는 커요. 내려갈 수는 있지만 x축보다는 위에 있는 게 확실합니다 라는 것만 말해줄 수 있다면 이 위에서 시작을 해서 밑으로 내려오지 않는다 라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부등식의 미분이라고 하죠. 할 얘기는 이제 부등식의 미분이야. 그래서 부등식 미분이야. 그걸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46쪽과 7쪽 양쪽에 나와 있는 내용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 교재에 나와 있는 정의 내용과 보충 설명은 아주 정독을 하셔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럼 그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한번 보죠. 49번입니다. 첫 번째,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2x 4제곱 마이너스 4x 제곱 플러스 3 얘가 0보다 크다라는 것을 보여달래요. 이 함수 f라 놓고 미분하지요. 8x 세제곱 마이너스 8x야. 8x로 묶어준다면 x제곱 마이너스 1인 거니까 일단 주어진 함수의 수식을 잘 보세요. 얘가 fx인데 이 함수를 딱 보는 순간 뭐 특정한 부분이 보이십니까? 혹시? 이 함수를 잘 보세요. 선생님 동그라미 쳐놨지? 그럼 함수만 보면 돼? 이 함수는 무슨 함수? 차수를 잘 보세요. 모두 어떤 차수로 이루어져 있어? 짝수차. 짝수차니까 무슨 함수다? 우함수. 우함수잖아요, 우함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우함수니까 y축의 대칭은. 상수는 짝수차니까요. 홀수차로 되어 있으면 기함수, 원점 대칭. 아까 한번 나왔었잖아. 요거. 요게 기함수죠, 요게. 그쵸? 원점 대칭.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주어진 함수를 미분했어. 그럼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인데, 여기에 마이너스 1, 제로, 1이 이렇게 존재해요. 이 y축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각각 그 값을 가져야 되는데 4참수니까 어떤 그래프 형태? 더블 형태 그래프잖아. 극대극소로 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상수항이 3이니까 극대값이 3인 건 확실해. y 절편이면서.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과 1인데 1 대입해 보세요. 얼마니? 플러스 1이지. 그 뜻은 얘가 더블 형태를 그렸는데 그래프가 마이너스 1이나 플러스 1이나 똑같으니까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에서 극소값이면서 최소값인 1이라는 값을 지니고 그 나머지 항상 위에 있잖아. 그지? 그래서 이 문제는 뭐야? 이 함수의 최소값이 1, 한마디로 0보다 커요. 그러므로 모든 x에 대해서 fx는 0보다 크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야. 알았지? 두 번째 문제 봅니다. x가 1보다 큰 범위만 보래요. 그때 2x 세제곱 더하기 8x 얘가 6x제곱 플러스 1보다 크다라는 걸 보여달래. 모두 좌변 넘길게요. 그 함수를 fx를 한다면 2x 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다를 보일 거야. 미분하죠. 6x제곱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8이라고 이렇게 플러스죠. 이렇게 돼 있어. 인수분해 됩니까? 인수분 어떻게 하면 되지?
인수분해 하면 x값이 뭐 나와? 뭐라고? 2분의 1잖아. 3x 인수분해 2x가 되겠고요. 여기가 2하고 4는 8. 안 되네. 4하고 2인가요? 어떻게 인수분해야 되지? 일단 2로 묶어. 생소한 함수라고 그래요. 그죠? 3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4는 0. 그죠? 두 점에서 만나는 거 맞잖아. 그지? 3x 인수분해 안 돼. 그쵸? 식을 뭐 잘못 썼니? 식을 잘못 쓴 건 아닌 것 같은데? 판별식 뭐야? 반제곱 마이너스 판별식 0보다 작네요. 그쵸? 판별식 0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0을 6으로 묶으면 x 마이너스 여기가 얼마? 2니까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삥이야. 그럼 여기가 2가 남네. 선생님 아까 머릿속으로 지금 판별식 했더니 0보다 크게 나왔어. 판별식 0보다 작잖아요. 판별식 0보다 작으니까 이 함수는 항상 0보다 커. 즉 2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무슨 뜻일까? 도함수는 부호를 나타내면서 이제 얘가 접선의 기울기인데 접선의 기울기가 이런 거 많이 그려줬지. 반드시 기억하라고. 인수분해가 안 돼요. 얘가 x가 1일 때가 최소야. x가 1일 때 접선의 기울기가 2라고. 그러니까 x가 1인 점이 여기 어딘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죠? 1인 점이 있어서 아예 그래프를 대략 쓸게.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에요. x가 1일 때 함수값이 얼마죠? 1 대입하면 얼마나? 3. 자, 그러면 그래프가 원점보다 아래에서 마이너스 1을 지나고 있는데 이렇게 뚫고 지나가요. 가다가 이 점에서 점점 위로 올라오긴 상태니까 얘가 점점 가다가 접선의 기울기가 줄어들죠. 이런 식으로. 그치? 줄어드는데 1을 지나는 순간에 접선의 기울기가 2가 된다는 거야. 그러면서 다시 뚫고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 그 값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의 관심사는 1보다 큰 쪽이잖아. 그치? 봐. x가 1일 때 함수값이죠? f1 얼마야? 얘가 2야. 0보다 커요. 3이야. 0보다 커. 그 조건하에 시작을 했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x가 1보다 큰 범위 내에서는 항상 도함수가 0보다 커. 한마디로 증가함수예요. 1일 때 위에 붕 떠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부터 x가 증가함에 따라서 함수값 자체가 증가함수야. 내려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는 1보다 큰 범위에서 항상 얘가 더 함수값이 크다. 이렇게 말한 거야. 알았지? 오른쪽 가겠습니다. 이제는 미지수의 범위를 정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봅시다. 이제 쓸게요. 50번입니다. 모든 x에 대해서요. 모든 x에 대해서 x 4제곱 더하기 2ax 마이너스 4배 a 플러스 1의 x 플러스 a제곱이 0보다 크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함수 fx를 넣어봅시다. 미분할게요. 4x 세제곱 플러스 4ax 그 다음 마이너스 4배 a 플러스 1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 맞지? 4로 묶어볼게요. 묶어보시면 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4a 마이너스야. 자, 여기 x 지금 미분한 건 왜 이거 미분했어? 세제곱 됐습니까? 이걸 보는 거야? 잘 보세요. 이 함수의 근을 우리가 구해줘야 돼. x에다 뭘 대입하면 0이 될까요? 그걸 찾는 문제죠. 뭘 잘못 썼나? 사도 어디 있어? 수능 쪽에 사도 어디? 4A가 아니라 마이너스 A냐. 선생님. 4를 안 묶었어. 왜? 그렇죠? 여기가 마이너스, 이제 4 나갔으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됐어. 그치? 지금 얘가 도함수죠. 도함수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 근을 구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인수분해 됩니까? 되죠? 이렇게 두 개씩 묶어볼까? 어떤 인수를 가져? x 마이너스 1의 인수를 가져요. 그럼 이 부분에서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되고 여기 더하기 a가 이렇게 정해졌잖아. 맞습니까? 자, 그러면 항상 얘가 0보다 커야 돼요. 근데 여기를 보니까 3참수잖아. 그럼 얘가 0보다 항상 크려면 어떤 형태가 돼야 돼? 최소값이 0보다 커야겠죠. 그쵸? 그러면 이 주어진 함수에서 실근이 이미 1이 나왔단 말이야. 그쵸? 그럼 얘가 1이니까 x 이퀄 1에서 최소가 되는 게 맞아요. 자, 그러면 이 정보에 관한 거 볼게.
x가 1에서 최소 이거 하나만 존재한다고 한다면 1일 때 함수값이 얘가 0보다 크다라는 것만 딱 보여주면 항상 0보다 크겠지. 그치? 그래서 f1의 값을 조사하는 거야. 여기다 1 대입하니까 1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계산한 거예요. 그리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플러스 a제곱. 얘가 항상 0보다 큰 것만 보여주면 되네.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이 0보다 커서 a의 범위, 양쪽 범위가 나오겠죠. 그쵸?